오늘 출근 시간대에 뉴욕에서 연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전과 기록이 있는 50대 노숙자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걸 허용했다는 보도에 미국이 공개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한 가운데 러시아가 강력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대해 군사동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된 일부 당근 제품이 이콜라이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미국에서 미용 목적으로 눈동자색을 바꾸는 수술이 인기를 끌자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뉴욕 맨해튼에서 묻지마 연쇄 칼부림이 발생해 무고한 시민 2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50대 노숙자로 드러났는데 이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거리의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 맨해튼의 한 거리. 길거리를 걷던 한 남성이 멈춰서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모자와 장갑까지 착용하더니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그 순간 가방에서 주방용 식칼을 꺼내 재빠르게 주머니에 숨기고 자리를 떠납니다. 20분 뒤 남성은 맨해튼 한복판을 돌아다니며 끔찍한 칼부림을 벌였습니다. And today we have 3 innocent New Yorkers who's going about their lives were the victim of a terrible, terrible assault. 사건은 용의자가 19번가 공사 현장에 있던 36살의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나면서 시작됐습니다. 2시간 뒤 남성은 이스트 강변에서 낚시를 하던 68살의 아시안 남성을 공격했고 이후 또 다른 거리에서 36살의 여성을 찔렀습니다. 부상을 입은 남성 2명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고 여성은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장면을 목격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hey recovered 2 large kitchen knives that are covered in blood. His clothing is also covered in blood. As of right now, these attacks seem to be unprovoked, that he just walked up to them and began to attack them with the knives. But through the swift work of the NYPD officers, this attacker is in custody right now. At this time, there are no other outstanding suspects. 난동을 부린 용의자는 51세의 라몬 리베라로 과거 8차례 체포된 전과와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던 노숙자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최근 강도와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용의자가 어떻게 거리로 돌아왔는지 불확실하다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뉴욕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총 326건으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수천 명이 참석한 뉴올리언스 퍼레이드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뉴올리언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세인트로크 지역에서 차량을 몰던 용의자가 갑자기 군중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해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45분 뒤 인근에서 또 다른 총격이 발생해 현장에서 1명이 목숨을 잃고 다른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 가운데 1명은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뉴올리언스의 대형 행사인 세컨드 라인 퍼레이드가 진행 중이었으며 당국은 사건 직후 퍼레이드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도주한 가운데 경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용의자의 신분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걸 미국이 허가했다는 소식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바이든 정부가 허가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국무부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북한군 11,000여 명을 끌어들인 러시아라고 강조했습니다.
I'm not going to speak to or confirm any policy changes. But when you look at escalation of this conflict, it has been Russia that has escalated the conflict time and time again.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아직 바이든 행정부가 끝난 게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American people elected Joe Biden to a 4-year term, not to a term of 3 years and 10 months. And we will use...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었지만 관련국 반응은 이미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단 유럽연합 EU는 다소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결정이라고 호응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미국의 전쟁 개입으로 규정하면서 전쟁이 질적으로 새로운 양상에 돌입할 거라고 반발했고 한 러시아 정치인은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친러시아 성향 국가들도 반대했습니다. Ide o bezprecedentnú eskaláciu napätia. Ide o rozhodnutie, ktoré marí nádeje na začatie akýchkoľvek mierových rokovaní a ukončenie vzájomného zabíjania.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 취임 직후 트럼프와 푸틴이 전쟁 마무리를 두고 단판을 지을 거라는 관측은 무성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 군사 동원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차기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사 자산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한 보수 법률 단체의 게시물에 사실이다라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당시 취임 첫날만 독재가 되겠다면서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은 이민 정책을 이끌 인사로 강경파인 톰 호먼과 크리스티 놈 그리고 스티븐 밀러를 지명해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대비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교통장관에 숀 더피 전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SNS를 통해 더피 전 의원을 교통부 장관에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더피 전 의원에 대해 미 고속도로와 터널, 공항 등을 개선하고 대미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경제에 도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피 전 의원은 폭스 비즈니스 프로그램 버텀라인의 진행자로 활동 중이며 배우자 역시 폭스뉴스 진행자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 공보팀에서 근무한 27세 캐롤라인 레빗을, 연방통신위원회 FCC 위원장인 빅테크 규제론자인 브랜던 카 현 공화당 소속 FCC 위원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유세 중 선보인 춤추는 동작을 미 스포츠 스타들이 따라 추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NFL과 UFC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의 선수들은 득점이나 승리의 순간 이른바 트럼프 댄스를 추고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면서 새로운 유행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주말 NFL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신인 브록 바우어스는 터치다운 후 트럼프 댄스로 열풍에 동참했고 UFC 스타 존 존스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관람하는 경기에서 2차례 트럼프 춤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댄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중 보여준 간단한 팔 흔들기 동작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번 공유되면서 대학 풋볼 등 미 스포츠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8천만 명의 미국인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인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의 수는 7,9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0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크루즈 여행의 경우 팬데믹 이후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재 예약률은 지난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대비 2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연휴 기간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론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와 마이애미를 비롯해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하와이 등이 꼽혔습니다. 홀푸드와 타겟, 트레이더 조스 등 미 대형마트로 유통된 당근을 먹은 후 수십여 명이 식중독을 겪는 사태가 발생해 대량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그린웨이 팜스사에서 생산된 유기농 당근을 섭취한 후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18개 주에서 39명이 이콜라이 대장균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15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판매된 유기농 통당근과 유통기한이 9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표시된 유기농 미니 당근입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미용 목적으로 눈동자색을 바꾸는 수술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수술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최근 미국인들이 눈동자색을 바꾸기 위해 각막 색소 침착 또는 각막 문신으로 알려진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술은 레이저로 각막 가장 바깥쪽 투명한 층에 도넛 모양의 터널을 만들고 색소를 채우는 방식으로 대략 30분쯤 소요되고 수술 직후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막 색소 침착 시술이 당초 감염이나 외상으로 각막이나 홍채가 손상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개발됐기 때문에 미용 목적의 시술은 시력 손상 등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술 후 원래 눈동자색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시술의 비용은 건당 $12,000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젊은 세대 미국인 5명 중 1명은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들로부터 뉴스를 접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7%가 소셜미디어 속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답했습니다. 인플루언서로 뉴스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65%는 인플루언서 덕분에 시사와 사회 문제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론 X가 1위를 차지했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엔 잘못된 정보가 쉽게 퍼질 수 있으며 정치적 계층화가 더욱 심화할 뿐만 아니라 만약 거짓 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미은행이 한국의 첫 대표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IFC에 첫 번째 한국 대표 사무소를 개소하고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위한 자산 관리와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 측은 이번 서울 사무소 설립을 계기로 미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일선 지휘관들을 평양까지 불러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파병 북한군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밝힌 미국을 향해선 비난을 쏟아내면서도 자신과 만났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를 가득 채운 군 간부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위나 소령 정도에 해당하는 현장 지휘관과 정치 장교들입니다. 이들을 평양에 불러 모은 건 2014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일 군사 협력이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요소라고 비난하며 핵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해 전쟁 준비를 완성해야 한다며 또다시 전쟁을 입에 올렸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 태세를 갖추는 것뿐입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게는 평화와 안정의 파괴 집단 우두머리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또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며 군사 개입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합법적 공격 대상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한미 핵동맹 그리고 한미일 군사 공조를 중심으로 한 대북 압박 정책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24일 이후 약 3주 만에 쓰레기 풍선을 다시 살포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6일 영토 안에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분노는 하늘 끝에 닿았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전쟁 위협을 하는 수위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북전단 때문에 오물풍선이 날아온다는 생각은 북한 주장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도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에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정면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25일 위중교사 혐의 선고를 거론하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뒤 첫 공식 지도부 공개 회의. 명백한 사법살인이다. 사법부 역사에 5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죽었다. 지도부는 어느 때보다 거센 수위로 법원 판결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 반면 국민의힘은 친윤계, 친한계 가리지 않고 일주일 뒤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두고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라고 꼬집었습니다. 미친 판결, 사법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정치 선동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며 2년 넘게 걸렸다며 이 대표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의 활동 관측에 대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도한 극언이라면서 최 의원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현지 언론에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미중 관계에 대한 입장입니다. 취임 이후 사실상 한미 동맹에 올인하며 미국 일변도 외교를 펼친 윤석열 정부가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2기를 맞아 외교기조 변화의 기로에 선 겁니다. 북러 군사밀착 등 커지는 안보 위협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방점을 둔 가치 기반 외교기조 수정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다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동맹의 일원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선이고 중국은 협력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3년 연속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투입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확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윤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중국어 대중교통 안내방송이 시끄럽다는 민원에 서울교통공사 측이 중국인을 폄하하는 듯한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자 바로 사과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이번 역은 경복궁, 정부 서울청사역입니다. 前方到站是 경복궁, 정부 서울청사站. 서울 지하철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안내방송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 혹은 주요 환승역에선 우리말 외에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도 도착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중국어 안내방송만 콕 집어 과다하고 시끄러워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 자체만으로 외국인 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인데 서울교통공사 측의 답변이 비판을 키웠습니다. 중국인은 2명 이상 모이면 시끄럽고 소란을 피우는 빌런, 즉 악역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며 향후 안내방송을 국문과 영문만 송출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인을 폄하한다는 지적이 바로 나왔습니다. 국내 분들도 사실 모이면 다 시끄럽잖아요. 일본 분들이든 대인 분들 다 시끄러운데 굳이 그렇게까지 써야 되나. 차별이 아직 존재하는구나. 좀 그런 아쉬움이 있죠. 파문이 커지자 서울교통공사 측은 즉각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적절한 민원 답변에 대해서 시민분들이나 중국인 관광객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실수라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답변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한국 대표 명산인 설악산 국립공원의 생태계 훼손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문제지만 높아진 등산 인기에 탐방로 인근이 부쩍 훼손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가을철 단풍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설악산 오색지구. 정상인 대청봉으로 가는 최단 코스인 만큼 급경사가 많은 구간인데 탐방 지원센터를 출발하고 10분 만에 흘러내릴 듯 가파른 돌무더기 길이 나옵니다. 더 올라가자 침식 흔적이 나타나 흙이 쓸려 내려간 곳은 계곡처럼 골이 생겼고 마른 나무 뿌리가 노출되고 바닥의 돌도 흔들거립니다. 대청봉 정상으로 향하는 탐방로에 나무 뿌리와 암석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설악산 정상으로 향하는 14개 탐방로 대부분이 이런 식의 훼손을 겪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2015년부터 설악산 주능선 등산로 훼손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는데 세대를 이어가며 등산 인기가 높아지자 탐방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탐방이 금지된 단목령, 한계령 구간은 초목이 없어 토지가 드러난 폭이 평균 82cm 정도인 반면 한계령 대청봉 구간은 그 폭이 162cm로 2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특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연결되면 오색에서 끝천까지 15분 만에 연결돼 탐방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녹색연합은 설악산의 훼손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한라산이나 지리산 칠선 계곡 등에서 운용하는 탐방 예약제를 대청봉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고려해서 아침 일찍 아침 7시에 탐방을 시작하면 오색을 비롯해서 이용자들은 여기 와서 주무시고 여기에 머무르시게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더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국립공원 탐방을 위해 보전 중심의 정책 전환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유럽 농민단체들이 유럽연합 EU와 남미경제 공동체 간 자유무역 협정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에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전국 농민연맹과 청년농민회는 현지 시간 18일부터 남미 경제 공동체, 메르코수르와 EU의 자유무역 협정, FTA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수도권 일부 농민은 국도차로 일부를 점거했다가 농성을 해제했고요. 남부 몽펠리에에선 100여 명의 농민이 지방 청사 앞에 집결하기도 했습니다. 아비뇽에서는 트랙터를 동원한 대규모 시위도 예고됐는데요. 독일과 네덜란드, 이탈리아에서도 농민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남미 5개 국가로 구성된 경제 공동체죠. EU와는 1999년 FTA 논의를 시작했는데 올해 말 최종 서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남미 농산물이 유럽을 휩쓸 거라는 농민들의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달 이란 공습 당시 이란의 핵시설도 일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8일 의회 연설에서 이란 핵시설 타격 여부에 대해 비밀이 아니라며 핵 프로그램 일부 요소를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다만 이란의 핵무기 개발 경로가 가로막힌 건 아니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25일 이스라엘군 폭격에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 군사기지의 핵무기 기폭장치 설계 시설 일부가 파괴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짧은 환담 뒤에 스타머 총리는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제 폐간된 빈과 일보 사주로 지난 2020년부터 구금 상태인 지미 라이를 언급하며 옥중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됐다는 보도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당국자들이 일어서며 영국 기자들을 회담장에서 나가도록 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는데요. 폴리티코 유럽파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자들이 공격적으로 회담장 밖으로 내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영국 간 정상회담은 지난 2018년 이후 6년 8개월 만이었는데요. 두 나라는 수년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과 영국 공공기관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 의혹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차량 규제 완화에 나설 걸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 인사들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 보편화를 교통부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한 건데요. 현재 미국 연방 규정에는 운전대나 페달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대량 생산을 제한하고 있고요. 운전자 통제 없이 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지면 완전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 AI의 미래를 걸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게 큰 이득이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New Development, Governor Newsom이 처음으로 우리 Assembly Bill 1755를 요번에 패스를 했어요. 이게 바로 1755 Assembly Bill가 레몬법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New Assembly Bill가 들어온 겁니다. 이 빌은 지금 패스를 됐지만 4월달 2025년서부터 enactment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슨 면이 바뀌어지는 겁니까?의 질문을 답변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은 statute of limitation 하고 누가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바뀌어졌습니다. 먼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옛날에 리스를 했다 아니면 차를 샀다 근데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팔았다 아니면 돌려줬다 그런데도 지금은 소송을 할 수 있어요. First point, 4월달 내년 가서는 차가 없는 상태에서는 소송을 못해요. 차를 가지고 있고 possession 있어야 되고 DMV current registration 가지고 있어야지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해석이 이렇게 커졌다가 조금해지는 역할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꿔지는 키포인트는 Statute of Limitation. 이게 뭐냐면요. 지금으로서는 캘리포니아는 이 법이 되게 넓게 잡아줘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길어요. 하지만 4월달 내년서부터는 이 긴 시간이 짧아지는 역할을 Assembly Bill 1755가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시간은 3년, 4년,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8년, 9년이 돼도 소송이 가능한 시대지만 내년 4월 2025년 가서는 안 되는 Assembly Bill 1755가 패스가 됐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시려면 딱 지금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New Assembly Bill 1755의 새로운 면을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대입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수험표를 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유통업계 등이 제공하는 수험생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수험표를 구하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수능 시험 전날인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표를 산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작성자는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놓고 수험생 할인을 받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수능이 끝난 다음 날인 15일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요. 패딩을 사려고 하는데 수험표 번호만 있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수험표 값으로 10,000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험표를 사고 파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구매자가 수험표를 사서 자신의 사진을 붙인 뒤 할인받으면 위조된 수험표로 혜택을 받은 것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판매자는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험표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어 노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사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도 있겠죠. 누리꾼들은 돈 좀 아껴보겠다고 가짜 수험생 행세하다 큰 코 다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둠 속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는 차량. 그런데 갑자기 쿵! 뭔가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다시 보실까요? 정체는 1톤 트럭에 실려있던 나무였습니다. 트럭 2배의 길이가 넘는 나무를 싣고 휴게소 진입을 기다리고 있던 건데요. 밤길에 나무를 미처 보지 못한 제보자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한밤중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누리꾼들은 나무가 눈에 잘 띄도록 표식조차 달지 않는 안전 불감증 사고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미녀를 뽑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멕시코에서 열렸는데요. 대회 사상 처음으로 덴마크 대표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 21살의 덴마크 출신 빅토리아 키에르 타일비그가 전 세계에서 출전한 120명 넘는 미녀들을 제치고 미스 유니버스 왕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과 마케팅을 전공했고 사업가이면서 댄서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미인대회 출전 이유에 대해서는 변화를 원하고 역사를 만들고 싶어서라고 말하는 등 당당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위는 미스 나이지리아가 차지했고요. 3위는 개최국인 멕시코의 대표에게 돌아갔는데요. 이번 미스 유니버스 대회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몰타 출신 참가자가 최초로 40대 나이에 본선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남성이 건물 안에 서 있는데요. 갑자기 멧돼지 한 마리가 돌진해 옵니다. 충격으로 유리문이 떨어지면서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요. 남성은 놀라서 그대로 자리를 피하고 말죠. 인도 남서부 케랄라주에서 포착된 영상인데요. 80대 노인이 은행 현금 인출기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멧돼지와 맞닥뜨리고 만 겁니다. 이런 날벼락이 있을까요? 흥분한 멧돼지가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노인은 침착하게 몸을 피해 위기를 면면할 수 있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